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 3월 7일 오후 9시 45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만 짧게 파악을 하고 관심 종목은 추후에 오늘 9시부터 있는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 협상 3차 협상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조금 방향으로 또 확실하게 가닥이 잡히면은 전체적인 위험자산 시장에 호재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늘 현재 비트코인 흐름이 썩 나쁘지 않죠. 예, 지금 보시면은 1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 확실하게 이제 협상 시작하기 전에 한 9시부터 해갖고 확실하게 이제 직전에 있던 여기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추세를 넘어가지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 채널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각이 완만해졌죠. 이렇게 완만해졌는데 그 각을 지금 현재 이제 9시 8시부터 해갖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했는 것처럼 4시간 본 기준으로 이미 단기적인 부분이나 스윙적인 부분은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중장기적인 부분만 들어온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든 뭐 추세를 돌리든 이렇게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빠진다면 그 빠지는 거와 동시에 이제 여기에 과매도 구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추가 상승 이후에 빠진다면은 확실하게 추세를 잡을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이대로 이제 협상이 좀 안 좋게 돼서 그냥 빠진다 하면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이제 대한 해소가 없으니까 심리적인 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투매적인 현상이 나올 거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유지되고 있는 최대 하락폭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600만 원과 여기 4,500만 원과 4,600만 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기 요즘 그래 보시면 됩니다. 4,000 이렇게 4,650 여기쯤인데 현재 이제 4,650 부근으로는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제 뭐 4,500만 원 쪽에 온다 해도 뭐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만약에 호재 쪽으로 방향이 그 호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에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터진다면은 현재 이거를 안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도 어차피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그때 됐을 때는 다 올라갈 때 이게 각이 막 이렇게 꺾여서 이제 과매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밀릴 때 과매도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 흐름에서. 근데 이슈가 이제 악재 쪽으로 빠진다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키포인트겠죠. 저는 이걸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와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이게 좀 더 빨리 꺾이겠죠. 그래도 이제 이게 안 깨진 선에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래나 저래나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이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게 결론이죠. 자,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가격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유지한다 하더라도 매매는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요 21선 돌파하는 걸 보고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번에 21선 돌파해 줄 때는 다시 한번 더 5,600만 원 쪽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빠질 때는 이게 21선 하고 60일선 여기 수렴되어 있는 구간 요거를 지지해주는 흐름으로 해서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평선이 보시면은 각을 이렇게 우하양 그 각을 세우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밑에 단기적으로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각이 이렇게 섰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요번에 돌파하고 다시 눌리고 한다면 이게 더 완만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와주고 끝내는
추세를 돌리는 흐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쯤이겠냐고 제가 이야기된다면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대선 끝나야 되고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이제 중국 그리고 ECB 뭐 회의 그 미국 이제 CPI 그 발표 이런 것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FMC 회의까지 요게 다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주가에 나타날 것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거는 번외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그 하락했습니다. 하락했고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 현재 그 걱정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 금리 인상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길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화폐의 가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이제 상승한 적이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긴 추세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등락이 있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왔다가 뭐 재정 투자로 뭐 금융 이제 정책을 써갖고 이제 뭐 위기 때마다 재원을 투자해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잠깐 올 때 그럴 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해갖고 뭐 약간 이런 거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하락했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 우리 화폐의 가치들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현재 이제 제로금리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뭐 내려갈 데가 없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하고 턴해갖고 주가들 그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개폭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여전히 또 화폐의 가치는 그 우리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뭐 가치주,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은 인플레이션 온다는 자체가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무작정 뭐그 러시아처럼 뭐 20% 30% 때려 막는다는 거 아니야. 그 사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20년 30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은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돈을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약간의 이제 금융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시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거 우려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안 좋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같이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그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갖고 공포 심리 처음에는 요 당장 우리 몇 달 전만 돌아가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걱정해서 금리 올린다 하면은 시장에 이제 자금 마르니까 자산시장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했죠. 지금은 또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하니까 스티그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또 디플레이션 어쩌고 또 계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다른 배 쳇바퀴 굴러가듯이 상황별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말 바꾸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면 결론은 뭐예요? 큰 흐름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 몇백 년이 세월이 흘렀더라도 이 화폐 가치는 상승한 적이 없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일시적인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고의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 생각? 금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달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현찰이래요. 우리가 상대적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왜 미국이 현재 이제 1등 강대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투자 자산 가치로 봤을 때 금이 과연 해지용이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금은 캐갖고 이제 팔 수 있는 수요나 이런 부분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갖고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을 많이 캐서 지금 현재 많이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난 반면에 이제 그걸 사는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수요는 늘어났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왔던 것처럼 생산이 원활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는 게 뭐냐? 공급 차질. 처음에는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인 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러시아도 이제 원유 수출국인데, 예, 전 세계 뭐 한 3, 40% 되는 거를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관련 수출국인데, 그런 부분 두 나라가 붙어 보니까 돼요. 거기에 따른 이제 어, 소비는 분명히 많은데 생산이 수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잡히면은, 예, 어찌됐든 간에 이 화폐 가치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예, 근데 그 발생하는 비율이 이제 너무 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저는 결론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나 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이제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 투자가 어,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해답이라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크게 가치주랑 성장주랑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그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데서 갖고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지만 성장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너무 현재 이제 시장 가치보다 이제 높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그 재평가가 이루어져 갖고 이제 가치주가 좋아질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 가치가 반영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장주는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떨어질 그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얘들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얘들은 가치주라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성장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의 성장성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때요? 현재 이제 갖고 있는 펀더멘탈상에 문제되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 가치나 이런 부분으로 떨어졌을 때는 현재 이제 펀더멘탈상에 있는 부분보다 싸지는 구간들, 그게 이제 가치의 반영이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주가 시장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가치주는 일정 부분에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부분에서 갖고 어느 한계선이 있지만 성장주는 변동성은 크다 이거예요. 네, 뭐 변동성 크다는 거.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더 큰 프리미엄 주고, 덜 나왔을 때는 좀 거기에 따른 그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고. 근데 하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미래 비전적인 부분이 확실한 기업들은 무궁무진하지 않겠나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이제 시작인 거죠. 앞으로 시장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이런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그럼 앞으로 어 이제 에너지 이제 뭐 원유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라는 전기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지금 현재 인식 개선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또 현재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주식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실적으로 보여주는, 잠시 잠깐 이제 유동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 크게 펀더멘탈상이 우상향하는 데서 문제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고물가 상황에 왔을 때 그 해지 수단으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이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성장주냐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사실 부각되기 확연하게 부각이 많이 되는 건 2017년도부터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딱 보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왜 그때 시작돼 부각이 많이 됐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냈을까? 이게 이제 4차 산업과 맞물려 갖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꿈과 미래 비전이 같이 어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이걸 뭐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이제 어 보이면서 거기에 이제 기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자산으로서의 이제 어 하나의 이제 그 투자처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4차 산업의 이제 변하면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제일 확연하게 많이 바뀌었는 게 뭐냐? 예,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비대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나왔죠. 바로 메타버스. 예, 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이 비트코인에서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치가 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식은 이제 그 저점 대비하고 뭐 100, 뭐 100%, 뭐 200%, 300%가 그 최고 많이 그 시장에 반영되는 그 상승률이라면, 이거는 보세요.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하고 거의 뭐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 종목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거의 뭐 한 1000%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10배나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식은 한 두 배, 세 배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은 10배나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금을 대신하고 뭐 주식도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강한 그 투자 자산이 아닌가.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권에 들어간다 하면은 더 안정적인 그 수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초반부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후반부에는 제가 이 코인 시장을 보는 저만의 이제 시장 뷰를 이야기 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어, 그냥 이제 재밌는 상상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설마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시장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비트코인이 더 앞으로 이제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고물가 상황이 왔을 때도 해지 수단으로 더 좋지 않는 투자 자산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일일일비 하지 말라. 지금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했는 거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안정권에만 그, 만들어진다면은 분명히 예, 이성적인 눈으로 이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거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제대로 판단을 받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당연히 주식시장이 먼저 선행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확실하게 잡히고 나면 당연히 여기서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심이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회복이 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력성은 주식이 먼저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 바로 뒤따라서 더 폭발적인 탄력을 비트코인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보고 있는 단기로는 좀 그렇고 뭐 한 1,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기적인 뭐 1, 2년도 장기라면 장기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5년 이상을 저는 이제 장기로 보는데 한 1, 2년은 한 중기적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 뭐 이게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뷰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고 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협상 요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고 관심 종목은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